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불교계에서는 오는 주말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연등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주말 도로 곳곳이 통제될 텐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월미도를 달리는 인천 시내버스 23번을 찾아가 봤습니다. 2부에는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영화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주말 서울 시내에서 연등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인데요. 연등 행렬로 인해서 내일 그리고 모레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 정확하게 어떤 행사가 되는지 불교신문의 이성수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연등 행사,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뜻으로 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중에 불교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네. 올해는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매우 좀 차분하고 엄숙한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만은 여러 종교 잔태에서 비탄에 잠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는데 불교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네, 불교계에서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희생자를 네, 말씀하시죠. 네.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면서 예. 특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결정입니다. 예. 물론 희생자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리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많은 행사들을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매우 행사들이 축소되고 또 진행되는 행사들도 대부분 추모와 위로 예. 행사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등 행사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내일하고 모레 서울 조계사와 동국대 운동장 그리고 종로 일대에서 연등 대회와 제등 행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조계사 우정공로 앞에서 전통문화 행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예. 연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년 그런 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매년 봉축표를 정해서 예. 이제 대중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세상의 희망을 마음의 행복을이라는 표를 사용했습니다. 예. 이 표는 이제 대승보살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예. 이웃들을 보듬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올해 표는 무엇이 되나요? 네, 올해 표는 좀 미리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라는 봉축표를 올해는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봉축표는 동체 대비 사회적 실천하고 자비 나눔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 올해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해서 수많은 예.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 봉축표로도 예. 위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교신문의 이성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의 정용우 경감 전화로 연결해서 연등 행사로 인해서 통제되는 도로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등 행사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열릴 텐데 도로는 통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연등 행사 관련해서 그 연등 행렬이 진행되는 26일 토요일은 오후 5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예. 동국대에서 장충체육관 사거리 흥인지문 구간이 통제가 되고요. 예. 오후 6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홍인지문까지와 우정국로 광교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됩니다. 예. 또한 연등 행렬로 진행 속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등 행렬 후에 K형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종로 세종도로 사거리에서 종로 2가 사거리 구간과 우정국로 광교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되어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예. 그 다음날 네. 전통 한마당이 또 펼쳐지는데요. 예. 27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예. 우정국로 종로 1가 사거리부터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되어 차량 통행이 금지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내일 토요일은 저녁 한 5시 50분부터 네. 거의 자정까지는 그 종로서부터 광화문 또 동대문까지 흥인문까지 다 교통이 통제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히 양방향 차로가 모두 통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회도로가 있겠죠? 예, 연등 행렬이 출발을 하면 예. 동국대학교 앞 도로 그러니까 장충단길이 통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남대로에서 장충단길로 진입하는 차량은 약수동 방향이나 예. 남산 서울길로 우회하시면 되겠고요. 예. 종로 등 도심을 통행하는 차량은 율곡로나 예. 세종대로 통일로를 따라서 원거리로 우회하시면 교통 혼잡을 조금이나마 피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 통제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겠죠? 예. 금년도 연등 행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무사기한을 기하는 추모 행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저희 경찰에서는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따라서 시민들도 도심권 통행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차량 이용은 자유주시고요. 예.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사전에 통제 구간을 확인하셔서 원거리로 우회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광화문서부터 흥인문까지 종로길은 아예 그 차를 몰고 가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의 정영우 경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인천 자랑거리야 많지만은 그래도 인천 시민들의 훈훈한 인심과 요즘에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준법 정신이 많이 향상이 돼서 서로 양보하고 그런 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잊어야지. 찌푸린 얼굴 주름 살펴보. 네, 길 위에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인천을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네, 이번에도 버스 타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멀리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다녀왔고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버스는 인천 시내버스 23번입니다. 인천 월미도를 출발해서 동인천역, 제물포, 부평역, 부계역을 거쳐서 다시 같은 코스로 월미도로 돌아가는 버스예요. 예. 인천의 주요 지점을 다니면서 인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기도 하고요. 특히 월미도에 가기 때문에 이제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월미도에 가는 관광객들도 많이 타는 버스입니다. 네, 서울에서 월미도까지 간다면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떻게 가야 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타고 종점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천역에서 내려서 인천 시내버스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네. 오늘 소개할 23번 버스 비롯해서 2번 그리고 45번 버스를 타면 월미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스를 이용해서 가봤는데요. 먼저 기사님 만나볼게요. 23번 운전하시는 이종석 기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시내버스 23번 노선을 운행하는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네, 23번 버스는 월미도를 출발하여 하인천을 거쳐 동인천, 주안, 석바위를 거쳐 부계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총 시간은 왕복 3시간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차량 정체가 심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돌아올 때도 많고, 좋은 점은 아무래도 관광지인 월미도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저희 지방에 이렇게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중국 분들이 요즘 많이 오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뭐 각 지방에서 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죠? 예, 저도 이번에 인천에 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서울 어느 유명 관광지 못지않게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네. 중국인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인근에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나타운과 함께 월미도도 이렇게 필수로 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지에서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이 일대 이제 운전하시는데 운전 정체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배차 간격 맞추시려고 거의 점심, 저녁 시간에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인천 시내 운전하기 힘들다는 곳을 23번 버스가 또 지나기 때문에 어떤 애로점들이 있는지 기사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제일 난코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월미도에서 나가서 수호동까지 가는 그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가서 거기가 조금 난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부평 넘어가는 쪽, 그쪽이 교통정체가 심해서 그쪽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출퇴근 시간에는 전철역을 경유하다 보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을 많이 경유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시민들과 타도에서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 모신다는 그 자긍심으로 최대한 승객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기사님들 만나보면서요, 대부분 기사님들 운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직업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만나본 이종석 기사님도 인천 시민, 그리고 인천을 아주 사랑하시는 기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달라진 점이 인천 시민들 운전 매너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굵직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지 네, 그런 것들 인천 자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도 만나봤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월미도로 나들이 나오신 노부부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두 분이 버스 여행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날도 오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두 분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만나보시죠. 어머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광명에서 왔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왔어요. 교통편이 좋으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바다도 좋고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 보면은 괜히 생기가 돋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들 노는 것도 재미있고 갈매기 이제 막 새우깡 먹는 것도 재미있고 인천역에서 이제 짜장면도 먹고 두루두루 그냥 편리한 게 많더라고. 많은 돈 안 들여도 항상 이제 아우 답답하고 그럴 때는 월미도나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요. 그냥. 네, 여기서 제가 관광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서울, 경기나 이 인근 도시에서 인천으로 오는 교통편도 잘 돼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경로 우대로 교통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 또 버스 이용을 하시면은 돈 많이 안 들이고 보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머님 짜장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천역 짜장면이 유명한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오시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 인천 바다 구경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얼마 전에 타요버스도 한번 탄 적이 있잖아요. 또 그때도 독특한 가족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할머니하고 어린 손자하고 같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가면 답답해하고 오히려 뛰어노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오늘은 어디 가볼까, 오늘은 뭐 어디 가보자 하면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뭐 자연도 공부하고 지리도 공부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버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이
코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인천 버스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제가 기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시고 나도 할 말이 있다고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버스 관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시민들 시내버스 타실 때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이월심 씨입니다. 저 일한 지 지금 한 얼추 5년 돼요. 손님들이 껌 뱉어놓고 가래점 뱉어놓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손님들이 좀 내 그냥 재산이다 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주면 좋죠. 기사님들이 힘들어요. 심할 때만 오버트 해놓고 막 그러죠. 기사님들이 차 이거 막히고 그럴 때는 식사들도 못하고 하세요. 진짜 애로 좀 많으세요 기사님들. 근데 이제 조금 아침 시간 학생들 많을 시간에는 조금 늦어지고 그렇죠. 제가 이 버스 회사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참 많은 걸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버스를 이용할 때는 내 가정이다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다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타고 내리면서 그냥 수고하세요 한마디 하고 내리시고 그러면은 서로 다 조금씩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기사분들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이시네요. 예,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시고 또 이제 버스 청소도 하시면서 시민들이 참 험악하게 쓰는구나라도 일을 하시면서 알게 되셨다고 하셔서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써주십사 한 말씀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승객들이 버스 탈 때 기사님들에게 인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기사님들이 굉장히 일하시면서도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신대요. 예. 그런 거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내 집처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버스를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달리는 라디오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인천 월미도에서 부계역을 운행하는 23번 버스 만나봤습니다. 박설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기술을 맛보리 맥콜.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에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봄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사의 달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주연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생활경제 프로그램 궁금해요 경제생활에서는 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그날 해결해드립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콘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봄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시간에는 극장가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항공주 그리고 페이스 오브 러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제주도 단체 여행을 가던 길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연결식이 오늘 열립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세월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살 이모 씨 등 7명의 발인이 오늘 아침 8시 인천 국제성모병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인식이 끝나면 고인들은 자신들의 모교인 용유초등학교 등을 들른 뒤 시립화장장인 부평승화원에서 함께 화장될 예정입니다. 인천 용유초등학교 28회 동창생인 이들은 환갑을 기념해 여행을 가다 변을 당했고 17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지만 8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희생자가 18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구조 작업이 더디다고 추궁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어제 오후 6시쯤 상황실이 마련된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찾아와 오늘 새벽 1시까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더딘 구조 작업과 미흡한 수색 성과 등을 따졌습니다. 가족들은 특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또 수색 범위와 인원도 다르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면담 끝에 사고대책본부는 수색 현장 상황을 전하는 무선 보고를 가족들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 행사가 어젯밤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문화광장에서는 시민 500여 명이 모여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다가오는 주말에 함께하면 좋을 영화, 놓쳐서는 안 되는 영화 이야기,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비통에 잠겨있고 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 바라고 있죠. 오늘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시간에는 청취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영화계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세월호 침몰 사고로 문화계도 애도 분위기인데 영화계도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그렇죠. 영화계가 좀 사실은 화려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많은 동네죠. 예. 요즘 많이들 신중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5월 달에 영화제들이 시작됩니다. 예. 5월 1일 날 전주국제영화제가 있고요. 5월 8일 날 서울 환경영화제가 있고, 예. 5월 29일 날 서울 여성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일단 전주국제영화제가 많은 것들을 내려놨고요. 예. 영화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레드카펫 이런 것들 다 포기했고요. 리셉션, 예. 또 영화제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리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의 이벤트들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영화제가
그냥 올거지 영화 상영만을 하는 그런 행사로 올해 치러질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5월 달은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로 일관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영화제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화와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영화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영화 자체가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슬픈 정서를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는 것을 아예 접지 마시고 같이 그 슬픔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기재로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한공주 반응이 좋다고 하던데 이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고요? 여러분들 많이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참 방송에서 쉽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죠.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 약 115명이 여중생 몇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고요. 한 1년여간에 걸쳐서 수십 차례의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건이었고요.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였고요. 사실은 이 한공주가 개봉되기 전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가 또는 보도 자료 등등을 보면 그러한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영화의 전면에 내세웠을 때 오히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거나 또는 오히려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영화가 되기 쉽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오히려 좀 보여주지 않았었는데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때 소개됐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작품인데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해외 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로테르담에서도 받았고 도빌에서도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한 8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예컨대 할리우드의 마틴 스코세지 같은 거장 감독이 이 영화를 지목해서 최고의 신의 감독의 작품이다. 그리고 아주 눈부신 데뷔작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이 영화를 만들고 데뷔한 이수진 감독이 해외에서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것이 거꾸로 국내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이수진 감독이 여성 감독인가요? 이름은 여성 같습니다만 남성 감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편 작업 등을 통해서 영화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장편 데뷔를 통해서 단박에 어떻게 보면 해외 영화계에서조차 스타덤에 오른 그런 감독이 됐고요. 워낙 진지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그러한 끔찍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영화의 구성 또는 영화의 스토리라인, 영화 전체의 미학적 분위기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성폭행과 관련된 끔찍한 장면이 영화의 전면이라든가 영화 스토리라인에 서두에 장식되거나 이러지 않고요. 사실은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을 겪은 한공주라는 여학생의 사건 이후의 과정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공주가 이름이죠. 네, 공주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요즘 이제 방황하는 칼날 이런 영화도 지금 나오고 상영 중입니다만 제가 세월호 사건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병든 구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부터. 영화가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은 영화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 문제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치부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애써 좀 외면하고 있었거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한공주 같은 영화를 보면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할 수 있고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가족이 같이 보기는 어려운 작품입니다만 성인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우리 시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대단히 뛰어난 그런 미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예. 벨기에의 세계적 감독인 다르덴 형제 감독이 있습니다. 예. 릭 다르덴, 장페르 다르덴, 그죠? 다르덴 형제 감독이 모든 영화제의 대상을 석권하고요. 뭐 굉장히 그 명성을 얻고 있는 감독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다르덴이 탄생했다, 출연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을 만큼 네.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생각만큼 그렇게 참혹할 것 같지는 않은 모양이죠. 정서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 장면으로 그것을 이수진 감독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요. 예. 만약에 그것을 장면으로 보여줬다면 오히려 센세이셔널리즘의 그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지나치게 사실적인 얘기만 하면 다큐멘터리하고 차이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 팩트를 정확하게 보여주되 그런 어떤 선정주의에 빠져들지 않는 그렇게 드라마를 윤색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차분하게 응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 스토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수진 감독이 뛰어난 그런 네.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방황하는 칼날 말씀도 네. 하셨는데 어떤 영화인가요? 히가시나 게이고 일본 예. 그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갖고 있는 영화죠. 우리나라의 히가시노 게이고하고 뭐 미야베 미유키는 워낙 인기 있는 그런 일본 스릴러 작가고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 백야행 같은 영화는 이미 영화로 됐었고요. 예. 용의자 X의 헌신은 용의자라는 이름으로 방은진 감독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방황하는 칼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둘도 없는 딸, 예.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하죠. 예. 그리고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만든 두 명의 남자아이에게 복수를 하러 예.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수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는 이 작품을 쓸 때 제가 원작을 읽어보니까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청소년법, 일본은 소년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소년법이나 청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그런 이유로 예. 비교적 매우 경량의 가벼운 어떤 형벌을 내린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를 원작은 묻고 있고요. 원작대로 영화는 가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예. 그 질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 당신이라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해서 살해당하거나 죽음을 당했을 때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 당신의 실존적 선택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죠. 네. 얼마 전 답이 참 내리기가 어려운 예. 거지요. 네. 예. 얼마 전에 계모 네네. 뭐 전처의 아이겠죠. 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네. 방황하는 칼날 경우에도 아동 학대 사건과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관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네. 그때 아동 학대 사건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이런 그 사회적 비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한편에서 보면은 무조건 형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겁게 주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대립되는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아마 그러한 지점에서 방황하는 칼날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네. 어떤 쪽을 사실은 지지하거나 옳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형량을 무겁게 줘야 되는가, 개인적 복수라고 하는 것이 감형돼야 되는가, 개인적 복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살아간 사람의 어떤 그런 아픈 정서는 또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해답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네. 해답이 없다고 해서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네. 보여주는 작품이 아마 이 방황하는 칼날이 아닌가 싶고요. 네. 여기서 왜 방황하는 칼날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칼날은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정의, 네. 개인적 정의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의는 칼날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워야 되는데 어딘가를 향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주는 그런 의미도
나름대로 그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주나 이런 방황하는 칼날을 보시면서 지금의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의 면모를 다시 한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근거가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봉 영화 중에 노년의 러브 스토리를 다룬 페이스 오브 러브인가요?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랑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용서도 없는 것이고요. 사회나 시대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스 오브 러브는 남편을 잃은 여자고요. 아네트 베닝이 58년생이니까요. 지금 50대 후반이죠. 네, 50대 후반 되죠. 워낙 아네트 베닝이 절세의 미모를 자랑했던 여배우인데, 이제는 조금 수그러든 미모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숙한 여배우의 어떤 외모를 볼 수가 있고요. 에드 해리스는 이제 70을 다 가는 그런 배우인데, 여기서 남편이자 죽은 남편이자 현재 애인으로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죽은 남편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인지 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인지. 네, 그래서 역시 거기서도 또 갈림길이 생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페이스 오브 러브, 사랑의 얼굴은 과연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또는 나의 사랑의 얼굴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또 이 사랑에 대해서 또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고요. 노년의 배우들이 러브 스토리를 꾸며가는데 아름답습니다. 아마 이것도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러브 스토리 하면 젊은이들의 몫이었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 노년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 오브 러브인 것 같고요. 아네트 베닝과 에드 해리스가 아주 적절하게 배역을 맡아서 워낙 뛰어난 연기자들이기 때문에 노년의 사랑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중년의 영화층들은 꼭 봐야 될 영화겠네요. 저는 엄마하고 딸이 보면 좋을 작품 같아요. 아버지와 딸은 약간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 이 페이스 오브 러브, 이거 뜻이 비슷한 룩 오브 러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 페이스 오브 러브 주제곡을 찾다가, 그거보다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좋아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더 룩 오브 러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더스틴 스프링필드의 음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look of love is in your eyes. The look your heart can't disguise.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than just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you've got the look of love. It's on your face, a look that time can't erase.
The Look of Love, Dusty Springfield. 음악 프로가 갑자기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최근 개봉된 영화 중에 또 네. 다이버전트. 네. 어떤 영화입니까? 헝거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연상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상이 망했고요. 미국의 시카고 그 지역만 지금 그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만 살다 보니까 소수의 어떤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분파가 5개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뭐 법률만 그 법률가만 되는 그런 분파가 있는 반면에 또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들만 되는 그런 분파가 있고요. 또는 그 치안과 그런 전투를 맡는 그런 병과 분파, 뭐 그래서 그 사람이 5개 분파로 나뉘어져서 DNA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분파에 속해서 그렇게 길러진다는 거죠. 다이버전트는 어느 분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분파의 특성을 지닌 인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영화의 주인공, 여주인공이 그런 다이버전트가 돼서 사실은 이렇게 그 모든 분파로 인간을 획일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사회를, 그런 커뮤니티를 혁파하기 위해서 전사가 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편이 만들어진 거고요. 앞으로도 2편, 3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 우리나라나 또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요즘 뭔가 가슴속이 부글부글 뭔가 용암이 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의 영향.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시대 변화, 새로운 체제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열망이 영화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뭐 짤막하게 소식 전해드릴 게 있나요? 피노미나의 기적 같은 작품도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영국 여배우 주디 덴치가 주연을 맡은 작품. 007에 나왔죠. 네, 그렇죠. M이죠. 가족을 뒤늦게 아들을 찾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가족 드라마고 눈물 나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하나 도시개발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 공간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곳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com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